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건강 함께 챙겨보는 시간인데 새해가 되고 나이도 한 살 먹고 이러면 거울 앞에 서면 주름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1차 방어막이 돼주는 피부, 이 피부 건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입니다. 이 절기에 걸맞게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또 오늘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는 눈이 오거나 빗방울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충청과 호남 북부 내륙에는 1에서 최고 3cm, 또 제주 산지에도 오늘 낮까지 2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또 오늘 밤 호남 서해안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보온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훈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최하는 2021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는데요. 이 나눔 목표액은 3,500억 원이며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이 사랑의 온도탑의 수온주가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온도탑의 온도는 84.4도로 모금액은 총 2,95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1월 31일까지 진행되고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 이웃의 따뜻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월 5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건강 100세의 인생을 도와드리는 건강한 아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아침을 찾아주신 새로운 손님이 계신데요. 새로운 얼굴, 가정의학과 전문의 심경원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스튜디오가 보기만 해도 뭔가 환해진 것 같아요. 아니, 심 교수님은 뵐 때마다 지금 좀 됐는데 뵌 지가. 똑같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한결같다고 그러죠? 한결같다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의외로 공감하는데요. 막 피부과 가고 직접 관리를 하는 것보다 요즘 이너뷰티라고 그러죠. 면역력에 좋은 거 챙겨 먹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면역력에 좋은 걸 챙겨 먹으니까 피부가 좋아졌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심 교수님처럼 맑고 건강한 피부가 본인의 목표일 텐데 차 박사님은 피부가 보기엔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아니에요. 안경으로 잘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되면요. 이게 남자분들 면도하시면 면도 이렇게 막 쫙 뽀드러기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안경 같은 거 맞는데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는 다르게 겨울 되면 참 트러블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겨울 되면 피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실내가 건조해지고 이래서 그러면 더 관리하기 어렵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겨울 하면은 이게 제일 괴로운 게 피부 건조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뭐 아토피나 건성 같은 피부 질환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김홍원 원장님도 피부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죠. 굉장히 많죠. 이제 보면은 이제 피부 자체가 보면 바로미터거든요.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몸이 안 좋다. 그 몸 안에 이제 오장육부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딱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만 공기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뭐 가려움증이라든가 트러블이라든가 뾰루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정 MC 같은 경우에도 좀 보면은 어떤 때는 좀 뾰루지가 나타나더라고요. 요런 데 잘 나요. 이게 이제 몸의 면역 상태를 바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겨울 되면 이 몸이 건조해지니까 어떤 분은 삭신이 쑤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삭신이 간지러워. 뭘 좀 바르세요, 오늘.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해보자면 이런 얘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부 트러블이 날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벌써 데뷔 35년 차라고 그럽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한결같은 모습이고 연예계의 대표 동안 미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배우 이재은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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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행복한 아침에 다시 또 나와주셨는데 계속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바쁘게 지내야 되는데 말이죠, 요즘에. 네. 집콕, 거리두기 네. 뭐 이런 거 철저하게 그렇구나. 지키면서 네. 열심히 네. 네, 하루하루. 이재은 씨는 뭐 원조 국민 여동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저 데뷔했을 때가 몇 살이었죠? 데뷔했을 때가 제가 처음 데뷔한 거는 광고로 한 4살 때부터 했었고요. 아, 4살 때부터요? 네, 처음 이제 TV 드라마에 나온 건 네. 토지로 제가. 아이고, 저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야, 피부 너무 이쁘네. 뭐 광이 나요, 얼굴에서. 그 너무 아이 예쁜데. 때는 정말 너무 네.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요때 몇 살이에요?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구나. 네. 아유, 귀여워라. 너무 예뻐요.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재은 씨 어렸을 때 모습, 아역 네. 배우 때 모습을 또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조명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보면 막 얼굴에서 광이 나듯이 피부 너무 좋으신데요? 요즘에 근데요, 이 배우들이 정말 고민이 정말 많아요. 카메라도 너무너무 좋아지고요. 뭐, TV에도 너무너무 이게 이 미세하게 모공까지 다 보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주 피부 고민이 커요. 고민이 나이가 있으세요? 피부에 그럼요.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뜨거운 조명도 많이 받지, 그리고 뭐 촬영장이 뭐 이제 지금처럼 겨울이고 막 추우면은 차 안에서는 막 오들오들 떨다 차 안에서 또 히터 틀고 막 맞아요. 건조하죠.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전혀 없을 것 같은 피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본인의 피부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래도 제 나이보다는 조금 어리지 않을까. 아니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내 나이는 지금 몇 살인데 내 피부 나이는 몇 살일까? 내 건강 나이는 몇 살일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네. 재현 씨도 마찬가지고 저희까지도 네. 오늘 들어오기 전에 네. 분장하기 전에 좀 들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더니 무슨 첨단 기계가 있어. 거기다 얼굴을 들이밀고 검사를 시키던데 네. 그 검사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저희가 화면으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저렇게 검사했단 말이죠. 네, 얼떨결에 민낯과 함께 네, 피부 나이까지 아침부터 참 뭐 공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니, 여성분들은 민낯 공개하는 거 굉장히 너무 창피해요. 꺼려 하는데, 두 분은 그러니까요. 상태가 좋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검사 결과가 교수님 나왔죠. 네, 오늘 방송 전에 네. 평소에 얼마나 피부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지 저희가 그 피부 나이 측정기로 측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보시면요, 먼저 제 네. 건가요? 네네. 가장 젊으신 네. 이제 MC분 피부 상태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건성으로 나왔네요.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냐면 이 피부 나이 측정할 때는 보통 주름, 모공, 건조도, 유수분 밸런스 그리고 뭐 여드름균까지 총 9가지 항목을 보는데 이 밖으로 나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모여 있을수록 좋은데 지금 보면은 모공이나 주름은 굉장히 좋으시고요. 근데 미래 주름이 좀 높게 나왔어요. 건조해서 미래 그런 것 주름이 같아요. 많이 생긴다는 네. 거죠? 그리고 색소톱도 비교적 양호한데 좀 붉은기가 있는 편으로 나와서 결과적으로 피부 나이는 30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딱인데? 제 나이가 지금 31살이거든요. 근데 딱 딱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네. 딱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다음에는요. 네. 다음에는 전가요? 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예. 안 돌아갔나 봐요. 이재용 MC 네. 저는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셨어요. 근데 일단 보시면은 좀 바깥쪽에 많이 있죠. 피부 노화 쪽이. 그리고 요 이제 붉은기라든지 색소는
또 심하지 않게 나오셨는데요. 네. 보통 이게 이제 연령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령 대비해서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안쪽에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데, 생각보다 피부 나이가 58세. 58세. 아니, 제가 평소에 좀 느껴요. 저 피부가 좀 건조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뵙기에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이게 측정을 이제 객관적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재은 씨. 네. 떨려. 궁금하다. 예. 보시면 아까 두 분 MC랑 다르게 좀 바깥쪽에 되게 많이 있죠, 분포가. 네. 이게 바깥으로 있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 안쪽으로 모여 있을수록 이제 집중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그 노화 쪽도 보면 모공이나 주름이 굉장히 바깥쪽에 있으세요. 그리고 뭐 붉은기, 색소는 조금 있으신데 전체적으로 좀 나이에 비해서 좋게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피부 나이가 37세로. 37세? 어려졌네요. 피부 나이는 다행히. 야, 37세예요. 네, 진짜 걱정 많이 해요. 둘이 몇 살 차이 안 나네. 그러니까요. 저랑 뭐 얼마 차이 안 나요. 야, 좋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분포에서. 아무래도 이제 노화에 가장 관심이 많으니까 이 점의 분포가 이렇게 안쪽으로 몰려 있으면 뭐 주름이라든지 색소라든지 집중 관리, 이쪽이 색소고 이쪽이 이제 주름, 모공 이런 거거든요. 근데 바깥쪽에 분포돼 있으면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신 거죠. 네. 건조하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렇죠. 저도 건조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58세가 나왔어요.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 세수 잘하고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뭘 좀 하고 발라야죠. 로션도 좀 바르고 이래야 되나? 네네. 많이 건조하다고 나와서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정말. 같고. 예. 사실 근데 저희가 보면서 피부 나이를 측정을 했지만 실제 나이 드는 것처럼 피부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죠, 교수님? 피부 나이가 중요한 이유가. 네. 예, 피부 나이가요. 사실 이제 단순히 피부 그러면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피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1차 방어막이에요. 피부가 없다면 우리 몸의 영양분도 다 빠져나갈 것이고 외부에 뭐 균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냥 들어오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의 가장 큰 면역 기관이자 1차 방어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부에도 면역 세포가 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면역세포는 우리 몸속 어딘가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면역세포는 외부와 접촉하고 있는 곳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장, 음식물과 접하는 부분, 피부는 이제 바깥하고 접하는 부분이라서 면역세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도 여기 이제 뭐 피부에 뽀도로기가 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피곤한가 보구나.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이제 미생물의 변화 같은 장의 건강 같은 것들이 피부로 나타나는 그런 트러블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지키는 건 여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속을 지키는 거. 이게 더욱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비법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박사님의 비법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앞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피부 상태를 보면 전신 건강을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의 몸에 오장육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이 있는데 이 신장 상태 그리고 특히 뭐 당뇨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방간 이런 것들도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피부 트러블과 정상에 맞는 원인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판넬에 있는데 부위별로 이마를 보시죠. 이마. 트러블 그 원인이 뭐냐? 이마. 이마에 보면은 폐예요? 이마에 보면은 뭐 뾰루지라든가 아니면 뭐 여드름 같은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폐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폐 뭐 기관지 염증이라든가 아니면 폐에 기침을 많이 하든가 가래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폐 이마 쪽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도라지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꿀차라든가 이런 걸 좀 드시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다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사춘기 때 보면요 이마에 여드름 나고 뭐 나면 누가 제가 또 날 좋아하나? 맞아. 그게 어디에 나느냐에 있어요. 따라 그래서 이마에 나느냐, 볼에 맞아. 나느냐, 입술에 나느냐. 다른 애가 날 좋아하면 이마에 이마에 나는 거예요. 난다고? 여기에 나면 내가 누굴 좋아? 그런 거야? 반대로 알고 있는데. 반대예요? 아니, 욕하는 거죠. 아니 우리 동네는 그랬어요. 지옥마다. 맞아요. 사실 이마 같은 경우는 네. 피지 분비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뭐 잘 나는 거는 아닌데요. 이게 또 식습관이랑도 관계가 있고 우리가 왜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에 뭐가 많이 나잖아요. 이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기름진 음식뿐 아니라 이 숙변이라든지 변비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 많이 드시는 거를 좀 피하시면 이마 여드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아까 변비가 있다 그러잖아요. 폐와 대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역시 이마는 또 대장과 관련이 있고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볼이거든요. 볼 볼도 한번 볼까요? 볼까요? 위장. 위장. 볼은 위장. 왼쪽 볼, 오른쪽 볼에 트러블 많이 생기는 경우 많거든요. 네. 그거는 비장하고 위장에 문제가 많다. 위염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신터림이 있다든가 아니면 역류성 위염 있는 분들도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잦은 가려움증이라든가 아니면 빨갛빨간 발색 같은 이렇게 발쟁같이 나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배추즙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좀 드시면서 속을 달래주는 거 좋고 뭐 과식을 한다든가 폭식을 한다든가 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성 있는 분들도 네. 여기 볼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저 만화의 호빵맨이 여기가 볼을 호빵맨이 위가 안 좋은 거. 이제 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뭐가 트러블이 생겼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내가 피곤하구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얼굴을 자꾸 만질 경우 또는 이렇게 잘 관리하지 않는 게 있어요. 휴대폰. 휴대폰 위에 이렇게 깨끗이 치우지 않는, 네. 닦지 않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꼭 이렇게 어딘가 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볼을 예. 잘 때. 이제 베갯잎 같은 것들이 지저분하면은 네, 볼에 문제가 이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렇군요. 다음은 코 한번 볼까요? 코에 뭐가 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간이구나 이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술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코가 빨갛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코는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피로하다든가 아니면 뭐 약주를 많이 드셨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간에 무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게 바로 코 쪽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코 쪽에 이제 뾰루지 같은 거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 빨간 사람들 아니면 코에 피지 많은 사람들도 역시 보면은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미나리라든가 아니면 뭐 키위라든가 아니면 사과 당근 같은 거 갈아서 간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때 많이 쉬셔야 돼요. 네. 그래서 휴식도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차중에서는 또 구기자차 같은 걸 드셔서 간을 좀 보호하시는 것도 좋다 네. 볼 수 있습니다. 코는 뭐 워낙 피지 분비가 또 많은 부분이고 최근에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또 더 많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식습관과 관계가 있어서 맵고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피하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클렌징 꼼꼼하게 잘 하시고 가끔 좀 각질 제거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마스크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고 나서 입 주변에 뭐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 턱에도 그렇고. 이것도 뭔지 한번 볼까요? 입 주변도 한번 입 뜯어볼까요? 주변에. 입 이건 주변에? 저예요. 입 주변이 제가. 아, 맞아. 뭐 많이 이거 나잖아요. 많이 네. 터요. 신장? 그리고 자궁? 난 이건 없는데. 남자 같은 경우 이제 입 주변 쪽에는 신장하고 방광, 자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립선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래요? 이 주위 쪽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뭐 생리전 증후군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얼굴 속에 막 톡톡 막 튀어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자궁이 약해진다든가 호르몬이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자궁 내막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은 이쪽에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술 쪽에 그 헤르페스 같은 경우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씁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드실 수 있는 것들이 보면은 뭐 당귀 같은 거 따뜻하게 해주는 차 같은 거 드시면 좋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뭐 석류도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아니 근데 이 턱 밑에 있는 거는 진짜 이렇게 나면은 되게 이렇게 턱 갤 때는 이렇게
그냥 무심결에 막 건들 때 아프잖아요. 진짜 아프거든요. 네. 그래도 얘는 자꾸 이렇게 손이 닿거나 아니면 뭐에 이렇게 옷에 요즘엔 또 마스크에 자꾸 쓸리니까 네, 이거를 아파서 이렇게 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염증이 있다고 해가 짜잖아요.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되죠. 아파되고 손 속에는 또 세균도 있으니까 2차 감염도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딸기라든가 당근 같은 걸 이제 갈아서 좀 드셔가지고 진정을 시켜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생수보다는 뭐 보리차 같은 거 따뜻하게 드시고 그다음에 또 결명자차 같은 거 드셔가지고 몸을 이렇게 염증 같은 걸 좀 없애주는 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는 요런 데 여드름 나고 이러면 볼펜이 앞에서 이렇게 짜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해보셨군요. 덧나고. 덧나죠. 네. 더 안 좋아지죠. 네. 아니 재현 씨는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피부 트러블 이런 거는 전혀 네. 뭐 남의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검사를 같이 해보니까 저하고는 피부 나이로 보면 20살 이상 차이가 나요. 거의 뭐 딸뻘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보고 얘기 나누죠. 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부 질환을 겪기 쉬운 겨울철. 특히 요즘은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각종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어느덧 중년이 된 그녀의 피부 건강은? 피부 관리 안 받고 뭐 이런 거 치고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청순하고 귀여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은 데뷔 35년차 배우 이재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천연팩부터 맑고 환한 피부를 만드는 건강식, 피부 면역력을 키우는 스페셜 케어까지. 배우 이재은의 똑똑한 피부 건강 관리 비결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어느 날,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로 향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은입니다.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재은 씨. 건조한 실내 생활 속에서도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강아지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재은 씨.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면 따뜻한 차를 우려 수시로 마신다고 하는데요. 저 차 되게 좋아해요. 약간 몸에 수분도 좀 채워주면서 노폐물도 좀 빼줄 수 있는 그런 차들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차 한 잔만 잘 마셔도 건강해진다. 이재은의 이유 있는 차사랑. 이게 산 성분이랑 닿으면은 파랑이 보라로 바뀌어요. 그냥 평소에는 뭐 페퍼민트나 녹차 같은 경우에는 독소 배출 뭐 이런 거에 좋고, 페퍼민트 차 같은 경우에는 모공을 수축해주는 뭐 그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미용에 좋답니다. 몸에도 좋고. 어느덧 배우 생활 35년 차.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방송 생활에 몸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가 상하는 일도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거를 잘 몰랐죠. 모르고 건조해서 뭐 터지던지 말던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으면서 최대한 지킬 수 있을 때 내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좀 지켜보고자 노력하는 거죠. 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이재은. 그녀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부터 만나봅니다. 먼저 거실에 앉아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재은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복식호흡을 좀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이런 피부 탄력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복식 호흡으로 몸을 깨운 뒤엔 장 운동을 통해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요. 여자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속 안에 내부기관에 탈이 있으면 얼굴에 트러블이 바로바로 나요. 내가 못 보던 게 막 푸석푸석해지고. 근데 장이 이 내부기관, 그러니까 뭐 장 건강해지면 피부가 정말 맑고 깨끗해지거든요.
다시 자리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는 재은 씨. 이런 피부 탄력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 안면 근육 운동이라는 건데요. 입을 최대한 크게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하면 얼굴 근육을 자극해 피부에 탄력이 생긴다고 하네요. 사람 얼굴에는 정말 근육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은 많이 이 근육을 안 써요. 안 써서 이렇게 탄력이 없어지고 처지고 나중에 주름이 생기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 그녀. 운동을 마친 뒤 이번엔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피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음식인 만큼 그녀의 식사 습관이 궁금해집니다. 어느 정도의 염분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저염식으로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피부 미인 이재은이 선택한 오늘의 음식 재료는 신선한 채소와 고등어. 지금 시금치가 되게 맛있을 계절이잖아요. 제철 재료인 거 플러스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음식을 좀 주로 많이 그러니까 신경 써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먹을수록 예뻐지는 이재은의 항산화 저염식 첫 번째, 토마토 고등어 조림. 간장이나 고추장 대신 토마토를 사용해 고등어를 조리는 음식인데요. 위로 먹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조림이나 뭐 찜 뭐 이렇게 요리를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해서 드시면은 나트륨 함량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요리는 조림을 선택했어요. 비타민이 풍부한 시금치는 데쳐서 잘게 자르고 으깬 두부와 함께 무칩니다. 프라이팬에다가 아무것도 안 두른 채 살짝 볶아준 호두 다진 거를요 같이 넣어요. 그러면 고소함이 배가 되겠죠. 그리고 호두가 들어가서 영양가도 충분히 좋고요. 겨울철 피부 건강을 챙기는 이재은의 항산화 저염식.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극적인 맛 그런 맛들을 좀 빼고 요리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피부 탄력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 식사를 마치고 딸기를 손질하는 재은 씨. 뭐 디저트라도 만드는 겁니까? 에? 밥을 먹었으니까 디저트를 먹어야겠죠. 근데 여자라면 누구나 알아요. 좋은 건 피부한테 주는 거예요. 먹기 좋은 과일이 피부에도 좋다? 이것이 바로 이재은의 특별한 피부 관리 비결. 이재은식 딸기 천연팩 완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꿀도 넣었잖아요. 꿀은 이제 수분 날아가는 걸 방지해 주거든요. 그리고 항노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름, 미백 이런 데 되게 좋아요. 얘네들이 다 먹을 동안 전 쉬어요. 천연팩이 얼굴에 흡수될 때까지 기다린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재은 씨 피부가 한결 환해졌는데요? 확실히 톤이 밝아졌죠? 한결 상쾌해진 몸과 마음으로 다시 냉장고를 여는 재은 씨. 그녀가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물을 마시면서 꼭 챙겨 먹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유산균이요? 네. 모든 면역이 일단 그렇잖아요. 딱 떨어지고 나면은 뭔가 안 좋은 게 막 반응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얼굴 피부 건강. 유산균을 꼭 챙겨 먹어야 돼요. 피부도 좋아져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피부 건강을 지키는 비결. 잘 먹고 잘 화장실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더 좋고 잘 자고
내 몸을 지키는 근본적인 3가지. 밝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피부 미인 이재은의 건강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평소에도 늘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 피부 좋은 사람들 타고났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관리하시기 혹시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어도 이게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그리고 하루하루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실감을 하면서 더 자세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안 하면은 그만큼 나의 주름은 늘어나고 내가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배우니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관리하셔야 되긴 하는데. 차 박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뭐 항산화 관리를 참 잘하신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차를 먹는데 그 색깔들이 예뻤잖아요. 그 색깔들이 이제 안토시아닌 게 색소인데 이게 이제 항산화 효과가 높고요. 그다음에 저염식을 하시는데 아까 고등어가 이제 소금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걸 그냥 먹으면 너무 짜니까 옆에 토마토나 채소를 같이 먹어서 칼륨과 나트륨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실질적으로 염의 농도를 좀 떨어뜨리는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하시면서 이 속 건강을 지키면서 피부 건강도 지키는 아주 훌륭한 식단을 갖고 계십니다. 신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타고나신 것도 있어요. 귀엽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 들수록 사실은 건강이 바로 반영이 돼 저희 환자분들도 보면 한 번 아프고 나면 확 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부터 그리고 안팎으로 정말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재은의 동안 피부 비법은 뭔가 해서 이렇게 판넬을 준비해 봤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따뜻한 차를 마셔라. 앞서 영상에서 따뜻한 차 드시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걸 꾸준히 드시고 계신 거네요. 네, 이 피부 관리 좀 위해서 제가 원래 물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근데 이게 어느 날 되게 건조해지더라고요. 근데 물을 안 마셔서 그런가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물도 많이 마시고 이왕이면 물만 마시면 맛이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요거를 좀 몸에 좋은 차로 조금 대체해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수분을 섭취하는 그런 좀 습관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따뜻한 차를 마신다는 건 이렇게 내가 안정감을 주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지? 따끈하게 차를 내려서 내가 한잔 한다. 그런 효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정감도 주고 또 뭐냐면은 이 몸에 겨울철 되면은 뭐 몸의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외부의 온도가 떨어지면은 안 속까지도 온도가 떨어집니다. 위장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온도를 이렇게 잘 올려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온도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지면은 면역력이 30% 정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년씩 하시고 있는 차 마시는 것도 좋다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피부는 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폐는 반드시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 차보다는 따뜻한 차를 마셔가지고 안정감을 취하는 게 좋죠. 근데 차에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피부 종류 중에서 얼굴에 좀 이렇게 홍조가 있는 분들. 이 홍조가 있다는 거는 이제 열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열이 많으면 이런 분들이 눈도 빨개지고요. 그다음에 쉽게 피곤한 특성이 있는데 이런 열을 좀 다스려주는 차가 바로 국화차입니다. 그래서 국화차를 드시면 이제 이런 열들을 좀 가라앉혀주면서 트러블들을 막는데요. 이런 국화차는 또 몸에 이렇게 가려움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 이러면 녹차를 많이 떠올리는데 녹차는 어떻습니까? 네, 가장 사실 우리가 접하기 쉬운 녹차인데요. 녹차에는 비타민C 외에도 뭐 카테킨이라든지 항산화 성분이 들어서 사실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이 이게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붓는 분들에게는 좋지만 평소에 수분 섭취가 적은 사람들은 조금 제한을 하시는 게 좋고 또 이 녹차를 마시는 거 외에 뭐 티백이나 녹차가루를 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김 원장님 얼굴에 난 트러블에 좋은 그런 건 없을까요? 예, 우리 잡곡류 중에 율무 있습니다. 율무. 율무가 우리 몸에 있는 T존이라든가 아니면 지성 피부 같은 거 이런데 이제 해결하는데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율무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찌꺼기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담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생리적인 체액, 나쁜 체액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무차가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부터 커피 좀 끊고 차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집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은은한 차 향이 탁 나면 또 좋잖아요. 좋죠. 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따뜻한 차 마셔라. 그다음에 안면 근육을 움직여라. 안면 근육. 네. 아까 보니까 이거 하던데. 아니, 진짜 이 안면 근육을 운동을 해주면은 이제 피부에
탄력이 생긴다고 또 어서 네. 이렇게 또 주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네, 예, 꾸준히 그걸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막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그런 감정 표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이제 미리 이렇게 단련을 시켜놓는 거죠. 근데 이게 동안의 비결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예. 네, 정말로. 근데 꾸준히 해오던 게 몸에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배우들이나 우리 같은 직업의 사람들도 발성 연습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입을 막 크게 벌리고 아예 이호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럼 저희가 좀 피부 비법 배우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한번 또 배워봐야겠죠. 자, 그러면 피부에 생기를 더해주는 방법 김홍원의 한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홍원의 한방입니다. 김홍원의 한방. 제가 한방으로 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촉촉운동건강법이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폐를 촉촉히 하라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기관지라든가 폐는 어떤 걸 좋아하냐 그러면은 촉촉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걸 싫어하고 따뜻한 걸 좋아한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차갑고 건조한 상태.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함량이 굉장히 적어요. 바짝바짝 마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보면은 뭐 눈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 보면은 밖에는 외부에는 수분이 있어가 좋은데 안에는 난방을 하잖아요. 뭐 히터를 틀고 이러면은 엄청 그 건조한 것들이 우리 들어와가지고 피부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주고 피부에 면역도 없어진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히터 옆에는 반드시 수건 같은 걸 널어서 아니면 대야 같은데 이런데 물 넣어가지고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는 기관지는 피부는 건조한 상태를 만들지 말아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적정한 수분의 함량 몇 프로냐면 40%에서 6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보면은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보면은 물을 마시잖아요. 네. 물도 이제 촉촉하게 마셔가지고 자주 드셔가지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폐는 뭐냐면은 피부는 폐와 형제 장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형제 장부는 뭐냐 하면은 대장하고도 형제 장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변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피부에 문제가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폐와 대장과 그리고 피부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좋은 데는 어디냐 하면은 폭포수 아래 가서 지금 겨울이지만 못 가지만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 폭포수 아래 가서 거기서 나오는 수분과 아니면 음이온을 맞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폭포수 안에서 그렇죠. 연습하시잖아요. 그래서 폐가 좋은 사람들, 호흡량이 좋은 사람들, 성량이 좋잖아요. 그 가서 소리도 이렇게 질러보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폭포수를 마시는 거, 폭포수에서 나오는 미스트 있잖아요. 이거 촥 하면서 폐를 강화시켜주는 거, 피부를 강화시키는 게 좋다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게 다 촉촉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상대 습도가 좀 낮아지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까요? 피부의 보호막이 각질이잖아요. 각질 자체가 뭐냐면 수분 함량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잔주름이 많이 생긴다. 피부의 수분량이 없어지면. 두 번째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가지고 피부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 피부의 알레르기성 그리고 아니면 알러지성 같은 거 과민성 그러면 피부에 자극성인 물질 같은 것들이 빨리 접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수분 함량을 높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죠. 예. 네.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운동법이 뭐가 있습니까? 피부의 촉촉한 운동법 제가 이제 또 연구를 많이 해왔죠. 촉촉 운동 안면 건강법이라 해서 피부의 안면 근육을 어떠냐 하면은 쓰지 않는 근육을 이렇게 자주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하는 거 모습을 보면은 혀를 내립니다. 혀를 메롱하듯이 혀를 내고 눈을 치켜 띄우는 거죠. 눈썹하고 그다음에 눈동자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이게 저쪽 어디 섬 가면 혼자서 이런 분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벽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혀를 내고 좀 우스꽝스러운 자세지만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데 피부에 열감을 올려주는데 좋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눈은 위로. 네. 저기 어느 지역 원주민들이 저걸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고 눈을 위로. 이렇게 해서 피부의 근육과 이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요. 쭉 이렇게 보조개 하듯이 이렇게 한 10초간 종합적으로 하면은 그다음에 네. 이렇게 세 번째는 네. 이, 오, 우. 아까 이지연 씨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오, 우. 이, 오, 우. 이, 오, 우.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얼굴에 있는 건축을 인장하고 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자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제 얼굴 속에 이렇게 이 치아를 윗치아를 좀 이렇게 한 8개 정도 보이게 하고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입술을 아래 입술을 말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렇게. 좀 웃으로 표정이죠.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볼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달걀 한 네, 달걀 한 듯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쉽게 올려줍니다. 동작들이 다 재밌네요. 마주보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 웃겠어요. 네. 두 번째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윗치아를 보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말아주고 얼려서 한 10초간 유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볼을 만들어주고 달걀을 만들고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안면 운동법이 끝났잖아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폐와 피부는 촉촉하게 하는 반면에 반드시 우리가 욕실에 있는 욕실은 항상 습기가 차 있잖아요. 욕실을 건조하게 해야 됩니다. 예, 욕실 속에는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곰팡이라든가 세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오히려 깨끗하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샤워기, 첫 번째가 이 풋스톤이라고. 풋스톤. 발 각질 제거하는. 각질 제거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풋스톤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발에 각질을 제거하면은, 이 부분에 뭐가 많이 묻어 있냐면은, 각질에 있는 것들이 씻어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 계속 묻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깨끗하게 다 씻고 난 다음에, 자연광에 말르든가 아니면 이걸 걸어놔야 되는데, 그냥 툭 던져 놓잖아요, 이게. 던져 놓으면 이 약 속에 각질들이 어떻게 숨어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풋스톤이 우리 각질을 없애주기도 하지만은 이 안에 있는 수많은 곰팡이나 세균의 저장고가 될 수 있다. 온상이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 비누도 역시 보면요. 뭐냐면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은 비누 자체는 폐하가 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세균이 없는데 이게 물과 만나면 거품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이제 세균들이 많다. 이 거품들이 뭐 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세면대라든가 막이잖아요. 여기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비누도 항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건조시켜주고 비누 받침대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 하면 여기에 그 물이 고여 있잖아요. 이게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걸 또 어떤 데는 이렇게 걸어가지고 딱 이렇게 말려가지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봉 같은 데 딱 꼽아가지고 그 방법도 좋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샤워기 꼭지 이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샤워기 꼭지가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역시 뭐냐면은 여러 가지 많은 곰팡이 세균들이 서식할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샤워기 꼭지에 나오는 물 나오는 데 있죠. 여기도 역시 세균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소다 같은 거 있죠. 거기에서 해가지고 씻어낼 수 있고 샤워기 이 줄에 보시면은 찌꺼기 많다. 그리고 이제 소다하고 아니면은 또 구연산하고 2대1로 해가지고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게 좋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운동법, 촉촉 운동법 그리고 욕실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홍훈의
한방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매일 쓰는 욕실에서 매일 쓰는 이런 물건들이 정말 관리 하나 차이로 이렇게 그래요. 안 좋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예. 그러네요. 목욕탕 문은 집에 좀 이렇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항상 좀 열어놓고 마르게 해야 되는 마르게 게 해야 그러니까 돼요. 햇빛에다 한 네. 번씩 좀 쬐어주고 네. 소독해야 될 것 소독해주고. 같아요. 많은 걸 배워갑니다 정말. 네. 자, 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천연 재료로 관리하라. 천연 아까 재료. 딸기 가지고 뭐 하는 것 같았는데. 그죠. 뭐 네. 팩도 하시고 이런 모습 저희가 봤거든요. 네, 제가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 물론 바르면 좋습니다. 근데 많이 써봤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천연 재료 있잖아요. 천연 재료 뭐 이렇게 먹다가 아니면은 물러져서 상품이 이렇게 도저히 이거는 너무 못생겨서 먹기 싫어 이런 것들을 딱 모았다가 팩으로 활용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딸기팩이 이제 피부가 이제 날씨가 건조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피부가 촉촉해지고 그리고 또 미백 효과에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딸기는 먹을 줄만 알았지. 이게 딸기 팩이 도움이 돼요? 네, 딸기가요. 과일 중에서 비타민C가 거의 제일 높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딸기가 또 맛있다 금방 이렇게 물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물러졌을 때 직접 피부에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첨가제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딸기팩 말고 뭐 다른 거 하나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제가 제 그 관리 비법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을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쪽으로 네. 가서 예. 자, 바로 이건데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양파 세안수예요. 양파. 네. 근데 양파 세안수면 좀 냄새 날 것 같아요. 냄새 날 것 같죠? 네. 조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양파즙을 낸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다 하지 않고 살짝 한 티스푼 정도? 500ml예요. 물 500ml에 한두 방울 정도. 그 정도 해서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요. 네. 이거를 이제 저희 화장솜 있잖아요. 네. 그래서 토너 세안해 주시듯이 이렇게 이게 얼굴이라면 제가 지금 얼굴에 할 수가 없어서 네, 얼굴이라면 이렇게 닦아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닦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놔뒀다가 이제 깨끗한 물로 다시 한번 헹궈내 주세요. 진짜 그다음에 토너하듯이 하면 되네요. 닦으면은 아주 상쾌한 기분도 들고요. 예, 되게 깨끗해진 느낌? 예, 그런 게 딱 들어요. 그리고 아까 혜인 씨가 걱정하는 양파 냄새도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많이 나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그 양파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영어 비법을 너무 많이 알려주고 가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사실 양파는 국민 식재료라 그래서 제가 요즘 집에서 요리해보면 빠지질 않거든요. 근데 이 양파 세안수가 이게 피부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보통 녹차 세안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양파에는 우리 흉터치료제에도 양파 추출물 성분이 들어가요. 그 정도로 이제 피부 재생이라든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데 단 이제 이게 좀 자극성이 있다 보니까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건강한 피부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양파 많이 먹으려고 일부러 간짜장 시켜 먹잖아요. 근데 양파 많거든. 맞아요. 제일 많이 들어가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피부 방어 유산균? 피부 방어 유산균. 이게 아까 그 영상 끝부분에 재현 씨가 드시던 게 유산균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피부 방어 유산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뭐 겉보기에 피부가 좋아 보이시는 그런 분들도 약간 이렇게 까보면은 속에 이제 속사장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뭐 약간 뭐 장이 안 좋거나 막 이럴 때 뭔가 원인 모를 뭐 뾰루지 같은 게 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몰라서 되게 답답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유산균을 조금 챙겨 먹기 시작하면서 그 답답함의 원인을 답을 얻게 됐어요. 네. 피부는요, 이 바이러스라든지 미세먼지 그리고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방어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건강 철조망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사실 우리 왜 요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자주 씻는데 상처가 났거나 피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바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어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야지 우리가 1차 방어막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넓은 장기입니다. 이게 총 그 면적이요 1.6제곱미터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고 중요한 장기인 거죠. 저는 피부는 미용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그런 이제 면역 장벽. 그래서 피부가 손상되면은 면역 장벽이 파괴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면역 장벽,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어떤 일들이 좀 생기나요? 네, 주로 이제 이 장벽 기능을 하는 건 가장 겉에 있는 아무래도 표피, 각질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샤워하거나 목욕할 때 각질을 벗겨내지 말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보호작용이 때문인데요. 이 피부는 워낙 이 각질 외에도 뭐 표피층, 진피층, 지방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밖으로 갈수록 이 장벽 기능이 강하게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장벽 기능이 이제 무너지고 건조해지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방어력도 떨어지겠지만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노화가 빨리 오겠죠. 아니 피부가 면역 기관인지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장이 면역 기관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장과 피부. 피부는 사실 1차 방어선, 면역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산균이면 우리가 그냥 유산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피부 면역 유산균, 피부 방어 유산균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우리가 방어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그 좋은 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에도 유익균, 유해균 있는 것처럼 피부에도 피부 상주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무리 깨끗이 씻고 세척을 해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오히려 유해균을 물리쳐주는 그런 상주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이제 피부 상재균을 도와주는 균이 대표적인 게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HY7714입니다. 어렵네. 이름 어렵죠. 예, 비행기 편명 HY7714 좀 이름이 어려운데 이게 이제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피부 보습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 균총을 이렇게 적장하게 만들어서요.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콜라겐의 분해를 막고요. 그다음에 콜라겐과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의 생성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무슨 코드 이름인 줄 알았어요. HY7714. 어렵긴 하네요. 네, 코드 이름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는데 이게 이름이 좀 어렵고 생소한데 그만큼 특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찾았냐 하면 이제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찾았는데요.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 아이의 콜라겐 합성 전구체 생성을 촉진하는 그런 미생물, 즉 유익균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거를 찾아낸 게 바로 HY771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 몸속에서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세라마이드의 성분의 분해를 감소시키고요. 진피층과 피부 보호막을 강화해주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 피부에 딱 특화된 그런 유산균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피부 면역 유산균 HY7714는요, 우리 몸에서 유익균을 증식하고 그리고 헤모필루스와 같은 유해균은 억제를 시키는데요. 이 또 세라마이드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서 피부 건조를 예방하고 주름, 그리고 탄력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거 많이 나와요. 헤모필루스. 이 균은 또 어떤 균이에요? 네, 헤모필루스 이게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알죠. 장이 약해지면은 이쪽으로 이제 유해 물질이 막 투입되면서 유해 세균인 헤모필루스 균이 대표적으로 이 진피와 표피층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염증이 유발되면 피부 건조라든지 피부 건강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면역 유산균, 피부 면역 유산균을 먹으면 장내 유해균을 제거하고 유익균을 늘리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유산균이가 그런 기능이 있겠죠. 이와 관련된 실험 자료가 있는데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피부 방어 유산균 섭취 전보다 섭취 후 8주가 지나자 피부 유해 세균인 헤모필루스균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장이 개선이 되고 장 건강이 개선이 되니까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몸의 한 70% 정도가 되는 면역세포가 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에 유해균이 늘어나면 면역력도 저하되고 면역력 저하는 피부 장벽의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그와 더불어서 피부 트러블이 이제 유도가 되면서 피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연결적으로 되기 때문에요. 장의 유해균을 없애고 독소를 없애주는 게 결과적으로 면역력과 피부 모두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피부 방어 유산균이 주목을 받게 된 이론적 배경은요. 장 피부 연결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 장과 피부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 장이 약해져서 장이 이제 우리가 영양소와 음식물을 흡수하잖아요. 흡수될 때 나쁜 독소 물질 같은 것들이 흡수되면 이것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온몸 여기저기에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에 피부까지도 문제를 일으킨다. 그게 바로 장 피부 연결축 이론인데요. 이런 이론을 토대로 해서 장이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피부와 몸 건강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 안 좋을 때 뭐 밀가루 음식 끊어라. 아니면 뭐 술 마시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고. 그럼 궁금한 게 이 피부 유산균을 먹으면 장내 유해균이 확실히 감소를 하는 거예요? 네,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관리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식습관이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맛있는 음식, 당분이나 지방 이런 이제 독소를 이런 물질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독소가 생성이 되고 이런 것들은 유해균의 또 먹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균이 증식하게 되고 장 점막이 손상되면 피부 장벽도 무너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피부 면역 유산균인 HY7714를 성인을 대상으로 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장내 유익균 증가는 물론이고요. 또 유해균인 헤모필러스균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 몸속, 특히 장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전체 세포에 한 10배 이상 되는 미생물들이 정말 와글와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의 면역이나 소화 흡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연구를 통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의 이제 아토피와 다양한 질병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최근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무슨 옛날에 별 좋은 의미는 아니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네. 이게 마이크로라고 하는 게 이제 미생물, 그다음에 그 바이옴이라고 하는 게 생태계라는 뜻인데 그냥 어떤 의미냐면 우리 몸속 장 속에 마치 정글처럼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전자를 건강한 형태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바꾸면 우리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건 바꿀 수 없지만 우리 몸의 미생물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최근에 이제 핫한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 질병의 90%가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특히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균형 그리고 유익균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질병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질환별 맞춤형 유산균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를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이 장 누수 증후군 등 염증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로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다는 이론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장내 미생물이 아토피하고도 또 관련이 있다면서요? 아토피하고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그 연구를 보게 되면요. 아토피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연구했더니 특정 유익 유산균이나 미생물들의 다양성이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토피가 중증도 이상이다 되면 이 현상들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신생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먹는 그 미생물들이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데요. 신생아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좋아지게 되면은 아토피 질환의 질병 발병성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한 결과적으로 이제 장내와 아토피가의 연관성도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장내 미생물을 튼튼하게 만들면 아토피도 호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피부 방어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들을 작용을 해서 유익균을 늘리고요. 유해균을 없애주면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맞고 건강해지면서 이런 것들, 독소물질 같은 것들이 생성이 안 되고 아토피와 같은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장내에서 또 얘네들이 유익한 발효대사 산물을 생성해서 항산화와 항염증과 같은 것들을 이뤄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나 아토피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줄어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우리가 피부 고민하면 뭐니 해도 또 주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피부 방어 유산균이 이 주름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된 또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41세에서 59세 성인 여성 대상으로요. 100억 마리 유산균을 섭취한 결과 섭취 후 4주 만에 피부 탄력도는 2.1에서 7.3% 개선이 되었고요. 섭취 12주 후에는요. 안면 수분 손실량이 88.1%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피부 방어 유산균, 정말 잘하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또 피부 하면은 또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냐 하면 바로 주름. 주름과 관련된 또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주름을 인위적으로 유발한 쥐에게 피부 면역 유산균 HY7714를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피부 보습이 개선이 되고요. 자외선으로 유도된 주름이 줄어들고 또 태양광 자외선에서 인해서 발현될 수 있는 물질들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피부 유산균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만 드시는 것 같아서 원래 이런 좋은 거는 혼자만 먹어야 되는 건데 제가 같이 좀 이제 젊음을 좀 만끽하자고 준비했어요. 네, 이렇게 또 준비하셨는데 보세요. 예. 먹어볼까요? 맛도 괜찮은데? 고소하죠? 그냥 고소한 맛이에요. 고소하면서 약간 짭짤한 맛도 나기도 하는 것 같고. 미숫가루에다가 청국장 가루 섞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네. 예. 괜찮은데 맛도. 괜찮은데요? 물 한 번에서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고. 네. 근데 이거 먹을 때 유의사항은 없습니까? 네, 피부 면역 유산균 HY7714는요. 하루에 1억 마리에서 100억 마리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이 적당한데요. 너무 많이 과잉 섭취하시게 되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같은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피부 면역 유산균을 고를 때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기능성 피부 유산균인지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좀 많은 게 좋으니까 100억 마리 유산균인지 요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냉장 보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피부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퀴즈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1차 방어막이자 감염 억제, 호르몬 생산까지 인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이곳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시서스였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에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재현 씨는 내가 피부 관리해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꾸준한 거. 네. 꾸준한 노력. 네. 그리고 그건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거. 네, 아주 제일 어려운 걸 얘기해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춥다 이러는데 오늘 아침에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어제보다 좀 덜 추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온상으로도 네. 어제 아침보다 오늘 아침 덜 추웠는데요. 이 기온이 낮부터 갑자기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낮부터 내일까지 이번 주 내내 춥다고 하니까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외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